될 거거든요. 안녕. 들어오시고. 아, 너네 연휴 때 어디 갔니? 어디 갔다 왔어요? 할머니 집? 넌 집에 있었고? 어디 갔니? 용돈 많이 받았어요? 우리 여기 지금 5명 있거든. 나 포함해서 6명. 우리 추석 용돈 몰빵 가위바위보 내기 하실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 받긴 해서 없긴 한데 재밌을 것 같은데. 넌 하고 싶지? 너는? 저 없어요. 알았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요 문제 풀이가 다 써져 있기는 한데요. 필요 없으니까 한번 지우고 다시 봅시다. 얘를 설명해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생각을 해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중요했던 아이디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내용이 이랬었지. 여기에 기본 마인드는 근을 구하자 였었고요. 근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걔네들이 교점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됐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상황들 중에서 사실상 중요했던 게 이런 거였어. 여기 있는 식으로 그냥 근을 구해라 라고는 안 물어보죠. 그건 그냥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어보는 게 얘가 중근을 갖도록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이렇게 계속 시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까지 중근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했어?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3, 4차 함수부터 그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하자? 그려놓고 만족하는 상황을 찾자 이렇게 들어왔었죠. 대부분 키포인트들은 어디에서? 극대극소에서 있었어요. 그치? 이 친구처럼 함수는 K다 라고 정리를 하면 문제를 푸는데 큰 무리가 없죠. 맞아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처럼 K를 분리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했었잖아. 맞아? 그때는 문제 어떻게 풀지 보이면 또 할게요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상황을 따라가자고. 일단 이렇게 바꾼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편하니까. 왜 편한 거야? 왼쪽 함수를 정확히 다 그려낼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누구만 상수함수 K를 움직여보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얘가 분리가 안 되면 뭐가 불편해지겠어요? 함수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지금 보고 있었던 34번 문제를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풀어오시기가 애초에 힘들었을 거야. 그냥 도전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정도고요. 다시 이제 빨리 얘기하고 끝낼게. 너는 앞으로 겠지만 1일 과제가 있어요. 학원 오시면 항상 그걸 먼저 풀게 할 거야. 못 풀면 숙제로 넘어가는 거긴 한데 어제도 해보니까 6명 오셔갖고 한 명 빼고 전부 다 못했어요. 시간 안에. 그래서 내가 양은 조금 더 줄일 거야. 한 20문제 정도로 줄일 거야. 그 정도면 충분히 2시간 안쪽으로 풀어야 된다 할 때 기본적인 생각이고 1일 과제 내용은 절대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말 수업 자체가, 기말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애초에 높아. 그러니까 니네 이번에 똑같이 내도 너네 점수 더 떨어져. 그럼 무조건 기본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꼭 그거는 하셨으면 좋겠다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광남고등학교 시험이 안 끝났어요. 태종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저는 또 학원을 나오거든요. 어차피 11시부터 4시까지는 수업을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애들 질문을 받기로 했었거든. 그래서 그때 시간이 되시면 본인들도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마 성민이는 오긴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나머지 뭐 예를 들어 범수라든가 뭐 지우라든가 이런 친구들 시간 되면 오셔서 질문하면 좋겠다. 내가 알기로는 허윤서 내일 오긴 할 거거든요. 아닌가? 온다고 했었는데 자기는. 그래서 본인도 혹시 공부하다 질문 있으면 오셔도 상관없다. 마찬가지로 예언이도 공부하다가 질문 있으면 갖고 와라 이 정도일 거고요. 1일 과제에 있는 건 학원에서 푸시고 안 되는 거 질문 다 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틀린 건 정확히 틀렸다고 기입 좀 하시고 기말 가이드는요 제가 필요한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하잖아. 반드시 그 밑에 비슷한 유형까지 푸시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있는 나머지 단원들도 웬만큼 건드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전에 문제를 풀고 오셔도 상관없다. 이런 친구들을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는 게 당연히 성적상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얘는 풀기가 힘들어요. F랑 G가 있는데 걔네가 같은 상황이었으면 좋겠고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얘네들을 같다고 한번 더 보고 시작해볼게. x 세제곱에다가 빼기 6, 2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k x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여기서는 k를 분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k를 분리하려고 x로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k를 안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 오른쪽에 있는 걸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얘가 3x 세제곱이 되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3 kx가 되고 마이너스 6 그게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렇게라도 두는 게 나은 건 여기 있는 왼쪽 함수 네가 그릴 수 있죠. 오른쪽은 애초에 3차를 그리기도 힘든데 k도 두 함수 비교는 진짜 힘들어요. 오케이? 차라리 함수 잘 모르는 함수랑 x축과 비교하자 이 생각이 차라리 편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함수를 풀어보고 싶어. 어차피 근에 대한 얘기니까 3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얘가 kx-2 여기까지 써질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여기까지 써놓고 요 3차 함수를 내가 뭐 하자? 그리자 이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3차 함수를 그리고 싶은데 k를 몰라요. 인수분해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미분을 해보겠죠. 그래서 내가 얘를 가져다 미분을 한번 했다고 칩시다. 그럼 너가 3x 제곱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단 말이지. 미분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미분을 했어. 근데 문제는 생각을 해봐. 도함수를 그리는 이유 자체가 증가 감소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함수에서 x축을 그리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야? 맞아? 요거 k만 없으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럼 요 2차 함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k에 따라 달라질 건데 k를 모르니까 증가인지 증가만 할지 뭐 감소만 할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가 실근을 두 개 가질지 중근 가질지 허근 가질지 모르잖아.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없죠. 그림을 못 그리면 3참수 개형수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너네들은 요 정보를 일단 찾으셔야 돼요.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몇 개? 두 개가 됐으면 좋겠대. 지난 수업 때 한번 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래. 3차 함수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실근 하나, 중근 두 개 있는 케이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이렇게 있는 케이스가 있었지. 맞아? 그리고 여기서 실근이 두 개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실근의 종류가 두 개란 얘기잖아. 맞아? 실근의 종류가 두 개라는 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고요. 한 실근 하나에다가 두 중근이라 쓸게요. 중근이 있든가 아니면 한 실근 하나에다가 뭐 두 허근이 있다 이런 케이스 있잖아. 맞아? 실근 종류가 두 개 되는 건 1, 2, 3 중에 누구야? 안지호 감이 와요? 안 와요? 홍성민 알아? 찝어봐. 2번이에요. 근데 결론이 이러거든요. 일단 1번을 찍는 사람은 없겠지. 실근이 3개인데 맞아?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실근 하나 다른 실근인데 그게 겹쳐있어 이런 얘기잖아. 종류가 두 개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말하는 내용 자체가 뭐 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은 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있거나 이렇게 생겨있으면 중근을 가질 수가 있나? 그럴 수는 없죠. 맞아요? 결국에 어쩔 수 없이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겠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다. 맞아요? 이렇게 생겨있어야 여기서 접해서 중근과 실근을 갖든가 그렇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생겨서 중근과 실근을 갖겠다. 이 케이스 말고는 없는 거잖아 지금. 제 말을 이해하세요? 아하, 그래서 내가 함수를 모르지만 요 내용을 갖고 자연스러운 거야 이거는.
자연스럽게 3차 함수 얘를 내가 이제 이름을 붙여줄게. h라는 함수 그리고 얘는 h'이라는 함수일 건데 걔네들이 꺾여있는 요런 친구였었겠다. 너가 h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접하기 위해선 케이스가 두 가지죠. 위로 지나가는 경우 하나,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 둘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위로 지나가는 거 밑으로 지나가는 거 두 개를 나눴어요. 무슨 말이야? x축이 이렇게 빨간색이거나 아니면 x축이 어떻게 이렇게 파란색이라면 너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야 이 얘기죠. 왜? 갈게요. 그래서 X축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처럼 접해 있자 일단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잖아. 그럼 저 내용들은 결국에 H라는 3차 함수의 극대 아니면 극소여야 되겠죠. 그럼 너는 극대랑 극소가 어디에서 생길지가 궁금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극대 극소를 찾기 위해서 결국에 H'을 갖고 관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H'이 누구야? 3x제곱 마이너스 k인데 그게 0일 때를 우리가 극대 또는 극소 이렇게 부르죠. 그럼 저 친구가 0이 되는 x를 찾으면 x제곱이라는 친구가 3분의 k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가능한 x가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누가? 왼쪽에 있는 너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일 거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너가 루트 3분의 k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금 h에 대해서 극대극소를 알고요. 너를 h 함수에 넣었던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었지? 너를 h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값이 0이거나 아니면 너를 h에 집어넣은 그 값이 0이면 되겠다 이 생각이죠. 맞아? 알아들어? 잘 몰라? 얘가 지금 y가 얼마예요? 빨간색이라면? 0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빨간색 파란색 안 쓰고 볼게요. 여기 있는 요 값을 가져다가 내가 뭐라 불러요? h에 누구를 넣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다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여기에다가 누구 집어넣자? 루트 3분의 k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지. 맞아요? 근데 그 결과가 너가 0이 돼주든가 그래서 x축이 돼주든가 아니면 너가 0이 되어서 x축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인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면 h를 기준으로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세요. 대입을 해. 뭐 너도 대입을 하세요. 오케이? 그게 0인지만 구경하면 되잖아. 한번 해볼게. 너무 귀찮긴 한데요. 일단 여기 플러스 자리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으면 이 친구는 계산 결과가 3분의 k 루트 3분의 k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3분의 k 빼기 2죠. 맞아요? 얘가 0이면 좋겠다가 지금 두 번째 상황인 거잖아. 그럼 요거 계산 좀 편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있는 게 루트 3분의 k가 똑같으니까 동류항이라 치고 3분의 k 빼기 k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결국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K 루트 3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그게 2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 가능한 K 루트 3분의 K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항시킨 거예요. 그럼 너가 여기서 가능한 K를 찾아야 돼.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사실 말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음수라는 것 자체가 제곱해보면 알긴 하는데 얘가 음수라는 말 자체가 K가 음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K가 음수면 안에 허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인 건 삭제하자 이렇게 될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요. 빨간색 상태에서 대입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정확히 부호만 반대가 되거든요. 해보시면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확히 부호가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너가 0이면 좋겠어 이런 얘기잖아. 정리하면 그게 3분의 2K에다가 루트 3분의 K 그게 얼마다? 2다 이렇게 될 거고 가능한 K는 루트 이렇게 쓰시면 그게 얼마다? 3이다 나오겠죠? 양변을 제곱하면요 K제곱에다가 곱하기 3분의 K에다가 그게 9 이렇게 되겠지. 결국에 K 세제곱이 얼마다? 27인 걸 알 수 있고요. 가능한 K는 누구?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오케이? 주의할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수업할 때 그냥 귀찮아서 대입을 안 했어 이거를. 저기 두 개 다 하진 않고 얘 하나만 했어. 여기서도 귀찮다고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해버렸어. 자, 제곱하면 마이너스 사라지고 죽죠. 제곱하면 얘랑 똑같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도 K가 3이 뜨죠. 근데 K를 집어넣으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K 집어넣으면 3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얘가 정답이야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어제는 사실 좀 너무 뭉개면서 하긴 했었다. 오늘 때는 걸 축하드리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K가 3이라면 위에 있는 빨간색 상황 아니면 파란색 상황일 건데 그 중에 파란색 상황은 말이 안 되니 빨간색 상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였구나 뭐 이런 얘기였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이 K가 3이다 보니까 뭐 끝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어때요? 문제풀이 들어보면 확실히 이전에 있던 K가 얼마인지 정해지는 내용이 있었잖아. 맞아요? 함수 두고 하는 그거보다 얘가 훨씬 어려운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나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말도 굳이 꺼내고 이것도 굳이 이렇게 그려놓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넘기고 하고 인수분해하고 알 수 있는 거 없네 이 정도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쓱쓱 그어놓고 대입하고 계산해서 가능한 거 하나 끝 이렇게 됐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 친구는요 실제 시험에 나오면 한 10번 초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딱 어느 정도냐면 첫 페이지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 있잖아. 두 번째 페이지 오른쪽 어딘가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음 시험 왜 어렵냐면 이 문제 있지. 짱 쉽죠? 이런 문제 있지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몇 번에 나올 것 같아? 한 5, 6번쯤에 나오는 게 맞아요. 이거보다도 더 쉬운 게 이제 너네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너네들은 극대급수도 안 들어갔잖아 그치? 극대급수 까시였나? 기억이 안 나네 이제. 네 극대급수 들어가니? 니네 극대급수 들어갔다. 그치? 그럼 니는 여기부터가 맞거든요? 최대 최소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거 몇 개 주고 뭐 이상한 거 좀 몇 개, 한두 개, 세 개 정도 물어볼 거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문제 풀이 시작하면 한 4번쯤 나와. 애들이 못하죠. 이게 진짜 쉬운 문제인데 애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 게 맞아. 오케이? 같은 맥락으로 너네 최대 최소 다 했잖아 그치? 시험 기간 이미 끝났잖아. 너네 이거부터 시작이야. 잘 운이 안 좋으면 이게 2번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니네도 물론 마찬가지야. 어쨌든 내용이 그럴 건데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얘는 어때요? 뭔가 내용이 똑같아 보인단 말이야. 내가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나 고2 때 이제 공부를 하잖아. 그럼 시험 준비를 하는데 야 이쪽 파트가 처음엔 되게 어려웠거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냥. 함수 그리고 맞는지 아닌지 찾아 이런 거야. 그럼 너무 쉬워진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되게 그냥 괜찮네 쓱쓱쓱 풀었어. 그리고 저 문제를 아까 했던 그 문제를 한 11번쯤에 만났던 것 같아. 기억상 그래요. 근데 얘를 봤는데 안 풀려. 왜 안 풀리지? 막 이런 거야. K를 분리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딱 두고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었거든 그때 시험장 속에서. 쌤이 항상 K 넘겼었는데 근데 내가 원래 그 쌤들 말 잘 안 들어. 그래서 원래 뭘 했었냐면 쌤이 원장쌤이 할 때 맨날 K를 옆으로 넘겼거든. 나는 사실 왜 넘겼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뭐가 편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넘기자. 그리고 해설진 다 넘기게 설명을 해. 그리고 그냥 맨날 다 넘겨서 풀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K가 있는 게 편안한 걸 깨닫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 그럼 K를 분리해야 되나? 내가 혹시 못하는 건가? 막 이러고 X로 나눠봐. 갑자기 유리함수가 나와. 유리함수 그려봐. 이 지랄을 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어쨌든 내용이 그럴 거니까 본인들 이거 11번은 충분히 당황하거든요. 딱 두 번째 장 어딘가쯤에 여기서부터 한번 망했다 뭐 이런 그 정도 문제니까 연습을 하셔야 된다 정도고요. 그 다음에 36번 정말 쉬운 문제라서 그냥 이건 눈으로 빨리 따라가 볼게요. 3차식 있고요. A가 있어요. 저번에 했던 거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A 뭐 하자? 넘기자.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이 친구 그리고 싶어요. 인수분해할래? 미분할래? 상관없지만 인수분해 눈에 보이잖아. 인수분해 해야지 하면 여기 0에서 뭘 가져요? 중근. 마3에서 뭐 가져요? 실근. 그치? 그러면 함수 딱 그려놓고 0에서 중근, 마3에서 실근.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예요? 근, 적, 변, 적, 근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몇 칸짜리야? 하나, 둘, 세 칸짜리죠. 세 칸짜리 길이가 얼마야? 3이네? 한 칸은 1이겠네? 안주 알아듣고 있어? 잘 따라가야 된다. 이거 듣다가 못 알아듣겠다고 멍 때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 컨텐츠 중요해서 그래. 한 칸 올라가자. 마이너스 2. 그때가 극대야.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4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어? 야, 너 친구가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면 좋겠어. 서로 다른 잃어버렸다.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있어야 돼. 이 얘기일 거 아니야. 맞아? 0부터 4 사이에 누가 들어있죠? 마이너스 A가 들어있죠. 오케이? 마이너스 A가 0부터 4까지구나. A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4부터 0까지구나.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되고 끝나는 문제겠죠? 이 정도 금방금방 푸셔야 돼요. 어렵니 혹시? 야,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운 게 맞아. 이거 나 아직 기억나는 건데 니네가 그 약간 어려움에 대한 역치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예원이는 아닌 것 같긴 하고 예원이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안 돼. 너는 어려운 걸 너무 오래 붙잡으면 안 되고 홍성민도 마찬가지야. 너는 어려운 걸 오래 붙잡는 게 아니라 어려운 바로 해설지를 잘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걸 정리하기 좀 부족하긴 하단 말이지. 약간 이제 내가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역시 좀 낮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처음에 좀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한 거라서 그걸 조금 하셔야 돼요. 얘 처음에 잘 이해 안 되면 여러 번 하고 해설지 빨리빨리 보고 해야 돼. 다시 정리하고 또 풀고. 오케이. 넘어가서요. 나머지 내용 다 똑같고 45번 좀 봅시다. 이 친구 정말 쉬운 문제인데 애들이 아주 뭐 힘들어할 것 같아서. 자, 요 문제 일단은 싫어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냥 봤을 때 어려워 보임. 왜 어려워 보임? 그래프가 그려져 있음. 그냥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4차 함수 f가 있고 너의 도함수를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지. 도함수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뭐야? 증가함수라고. 그치? 양수 음수를 갖고 증가함수 보기로 했잖아.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0보다 낮은 파트들에선 감소, 0보다 높은 파트에는 증가죠. 결국에는 여기를 어떻게? 마이너스, 너가 플러스, 너가 마이너스, 너가 플러스 이럴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도함수가 3차라는 건 미분하기 이전에 4차였던 거잖아. 그치? 이 4차 함수를 가져다 그릴 건데 극대극소가 몇 개 있어요? 0 찍히면서 부호 바뀌는 게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럼 그 지점들을 기준으로 함수를 그릴 거니까 선을 내려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내려서 이제 원을 그릴 거야. 요 파트들에서 마이너스로 감소하고 있었죠. 그럼 함수가 실제로 어떻게? 감소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을 거야.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너무 연해서 안 보이니 너네? 이걸로 할까? 감소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증가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플러스가 되게 조그맣고 마이너스 되게 크죠. 그럼 되게 조금 증가하고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 살짝 증가를 했어요. 뭐하니? 살짝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 다음에 감소는 얼마큼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감소를 많이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증가가 이렇게 함수가 생길 거야. 4차 함수인데 엉덩이처럼 생겨서 한쪽이 조금 더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판단을 들어가자. F1이 어디야? 여기에 1 되잖아. 요 Y값 있죠? 요 Y값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얘기했지. 맞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색을 X축으로 볼게요. 오케이? X축이 위에 있어버리면 F1값, 요가 보이지? 요가?
요 값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어디? 너보단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러면 F1이 양수인 거 맞지? 그럼 알아듣고 있니 지금? 애매해요? 뭐가 애매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영상을 다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업보라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계세요.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 야 이렇게 있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라면 x축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이런 말이지. 맞아요?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랬어요. 교점이 없다 이 말이잖아. 이렇게 생기면 교점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맞아? 이렇게 생기면 교점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이거는 이 가정만으로 실근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니? 그러니까 넌 틀린 말이야. 있을 수도 있잖아. 없을 수도 있고. 똑같아요. F2가 0보다 작으면 이랬죠. F2가 여기잖아. 얘가 0보다 작다는 건 X축은 위에 있다는 거야 아래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X축이 있었겠지. 안주 알아듣고 있어? 눈이 가끔씩 좀 풀린다. 이 상태면 실근 2개 가져 안 가져? 뭘 해도 실근 2개 같겠죠. 더 위로 올라가도 2개 같겠지. 맞아? 그러니까 너는 완벽히 올바른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정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나머지 얘기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니네가 봤을 때 풀었을지 모르겠다만 봤을 때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했으면 보통 어려움은 여기서 오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애초에 싫고 어색하고 뭔가 자신이 없어. 그럼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거고요. 그래프까지 꾸역꾸역 해서 자신은 없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1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상황들 당연히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겠죠. 근데 막상 같이 해보면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다. 또 넘어갑시다. 요 문제 이제 50번 문제를 풀 건데요. 요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풀이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1과제 요 파트부터 뺐거든요. 없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요 파트 읽어보면 접선을 그릴 수 있는 A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정확히 접선을 몇 개 그릴지 네가 찾아줘 이런 건데 내신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하나는 나오는 게 맞거든요. 이 친구들이 필요한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가면 돼. 방법을 2개 소개할 거고요. 난 사실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쓸 거야. 근데 본인이 듣다 보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정 안 되면 첫 번째 방법을 하셔야 되고요. 장단점 미리 소개할게.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수업을 했던 내용 그대로 결이 이어지다 보니까 큰 어떤 고민이 없어요. 오케이? 대신에 단점은 계산량이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방법의 장점은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단점은 함수를 그려야 되고요, 외워야 되고요, 적용하기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을 연습을 하면 좋겠다가 내 생각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풀이를 왼쪽에 적을게요. 일단 내가 어제는 다 적지 말라 했는데 고범수, 홍성민 정도는 적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 접선의 방정식 할 때 보면은 내가 알려준 방법을 좀 다르게 하시더라고 둘 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안지우는 본인 선택하세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이래요. 함수 있죠? 점 하나 있지. 이 점에서 곡선을 그을 거야. 곡선을 그을 거야. 밖에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잖아. 맞아요? 그게 니네 매스플랫 유형 5번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계속 했었는데 이 친구가 밖에 있는 한 점, 밖에 있는 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냥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밖에 있는 점은요 이미 고정이잖아. 1,a 이렇게. 맞아? 너 접점 알아? 모르죠? 그럼 접점 어떻게 설정하면 돼? t, t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맞아? 여기서 내가 맨날 쓰던 아이디어가 뭐야? 미분 계수랑 평균 변화율이 반대로 썼다. 그냥 하세요. 같을 거야 이 얘기죠. 맞아요? 미분 계수랑 평균 변화율이 같을 거야. 이걸 맨날 했어. 물론 내 기억상 검수랑 안주는 확정인데 그때 니네가 이렇게 안 했어. 기억나니? 그냥 기울기 잡아서 접방 세우고 거기다 1,a 집어넣었어 너네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고 그럼 씁시다.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t에서 얼마 빼고 1을 빼자. 그렇지? t-1분의 이렇게 들어오겠죠.
t세제곱 마이너스 2에서 a를 빼자. 그러니까 t세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라는 건 t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이 y값 미분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하시면 미분계수는 3t 제곱 이렇게 써져요. 오케이? 이 친구들은 넘기시면 3t 제곱에 t-1 너는 t세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럼 요 상태에서 전개를 좀 합시다. 3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그게 t세제곱 마이너스 약 t세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두겠죠? 넘길 거 넘기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하나 냅둘게 마이너스 a 이렇게 둘 수 있죠. 맞아요? 다시 이제 물어봅시다. 여기까지는 오는데 큰 무리가 없죠. 요거 몇 차 방정식이야?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우리 t를 접점으로 했죠. 맞아? 접선이 3개가 그어진다는 말은 접점이 몇 개가 생긴다는 얘기일까? 4개? 점만큼 접선이 생기는 거 아니야? 접선? 그냥 접선이 3개가 생기면 좋겠어 그랬잖아. 맞아? 근데 접선이 있단 얘기는 접점이 있단 얘기잖아. 맞아? 접점 하나당 접선 하나씩 생길 거 아니야? 3개죠, 3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냥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시켜줄게. 안 그래도 이거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긋고 싶어. 나 접선 그어야지. 이렇게 접선 하나 그어지는 거 괜찮죠? 이쪽 어딘가에 여기 접점 이렇게. 오른쪽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아이고야. 뭐야 이거? 이렇게 접점 또 생길 수 있겠지. 어떻게 해도 돼? 여기서 접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에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선이 3개가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점도 3개 존재한다는 거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문제가 여기까지 오고 나면 필요한 아이디어가 딱 이거 하나예요. 이제 여기까지 원래 거랑 똑같은 풀이잖아. 접선 3개는 접점 몇 개다? 접점 3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t가 3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넘어가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원래 하던 문제랑 똑같아져요. 너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그림을 그리고 싶겠죠. 맞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겠다. 그럼 그림을 그리겠다면 쟤를 인수분해 하긴 조금 애매하니까 미분하는 게 맞겠죠? 얘 미분하면 6t 제곱 마이너스 6t 끝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하면 6t t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0과 1에서 근을 갖고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너가 얼마? 0일 때, 너가 얼마? 1일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값들 사이에 있으면 돼요, 뭐 이런 얘기일 거야. 답을 좀 이따 낼게요. 그래서 1번 문제 풀이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좋은 점은 이거죠. 본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놨다는 가정입니다. 지난 시험에서도 공부를 했었다면 여기 노란 선 위에 있던 모든 내용은 이미 할 수 있는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내용은 이미 한 거라고 니네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만? t가 3개 있어야 되는 생각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 문제 유형을 좀 바꿔서 푸는 느낌이 있겠죠. 근데 t가 3식은 갖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접선이 3개일 때 접점이 3개라는 게 방금 그림 그릴 때 괜찮았어요? 이렇게 있어. 조금 더 그릴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을 거야. 왼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고 오른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고 오른쪽 다른 곳에다가 하나 그을 수 있지. 저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냥 이거밖에- 3개라고 고정했으니까 그런 거. 이거밖에 안 돼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더 접할 수는 없어. 그 이야기는 오른쪽에 두 번째 얘기할 때 한 번 또 할 거야. 여기서 접점 몇 개? 1개. 여기서 접점? 하나. 여기서 접점? 하나. 그냥 이거 접선 개념 저번 시험 기간 때 접선 개념 할 때 그거랑 똑같은 거. 그 점에서 접선 하나니까 접선 3개면 점도 3개겠죠. 맞아요? 소영이 뭐 이상해? 잘 모르겠다고? 뭘 몰라? 일단 해?
그래서 이 1번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외워두는 것도 필요는 하거든요. 일단 그리지 마시고 얘 경계선으로 좀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함수 상황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1번에 답이 나오는 어? 1번에 답이 나오는 답 구해줘?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이고, 그냥 구하고 갈게요. 함수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지. 여기 값이 얼마라고요? 이 봐봐 2잖아. 일단은 저 함수 그대로 그리고 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그렇지? 얼마 나온다고? 1. A 마이너스 A는 어디서 어디 사이? 1에서 2 사이. A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 2에서 마 1 사이. 정답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단. 근데 경계선으로 문제를 풀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일단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2차 함수입니다. 대충 그렸어요. 안 그려도 돼. 이거 그리지 마 지금. 내가 선을 하나 그렸죠. 영역이 몇 개가 생겼어요? 0요? 선을 그음으로 인해 생기는 영역. 잘 못 알아듣겠으면 이제 자각경을 드릴게요. 자, 이 종이가 있어요. 2차 함수 그려야지 이렇게 2차 함수 그린 거야. 영역 몇 개 생겨요? 2개. 2개 생겨요. 그치? 요건 귀찮으니까 삭제 좀 할게요. 이렇게. 근데 저기 왜 다 같이 사라지지? 이렇게 있어요. 영역 몇 개? 2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면 1번 영역, 2번 영역, 선 위에 있는 3번 영역까지로 써볼 수도 있겠죠. 경계 이렇게. 오케이? 야, 이 안쪽에서 점을 찍었어. 저 점이 저 곡선에게 접선을 그을 수 있을까? 접선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가 어떤 선을 긋더라도 2차 함수는 그 선을 가져다 추월해서 넘어갈 거야.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지? 부드러울 수가 없거든요. 구조가. 그러니까 영역 안쪽에, 곡선의 영역 안쪽에 있는 친구가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건 몇 개? 0개. 못 그려요. 여기까지 인정합니까? 인정. 너가 여기서 어디다가 선을 그어도 접선이 안 된다고. 안지우. 괜찮아? 다시 똑같아요. 밑으로 내려왔다. 요 점에서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2개? 2개. 그렇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쌤 이쪽으로 가면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뭐 이런 얘기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아래쪽 2번 영역에서는 반드시 몇 개? 2개가 생겨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3번 영역 라인 위에서 몇 개 생길까? 한 개밖에 없겠죠. 그 지점에서의 접선 이거밖에 없잖아. 요걸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사실 이제 변곡점을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3차 함수만 보통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4차는 안 물어봐 대부분. 4차는 좀 어려워. 그리고 할 필요가 없고요. 3차 함수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생겨요? 양쪽 이렇게 똑같이 생기지. 맞아? 네. 그리고 유일하게 잘 들어야 돼. 변곡점에서 무슨 접선이 생겨요? 변곡 접선이 생겨요. 병고접선. 얘를 접선을 변곡 접선이라 불러.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삼중문 그릴 때 보면 삼중문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x축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리고 얘 접했다 그랬지 우리가. 네. 그러니까 원래 뚫고 들어가면 접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아닌데 이 친구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너는 접선 이렇게 불렀잖아, 그렇지? 네. 소리 조금 그래? 접선이야? 정확히 궁금하면 뭐 미분해보세요. 됐고요. 얘를 우리가 무슨 접선이라고 부른다? 변곡 접선이라고 부른다. 사실 변곡점의 뜻이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이과가 너니? 너 미적분 하니 안 하니? 안 해요? 그냥 들어봐 그냥. 너도 이과잖아. 너도 근데 미적분 안 하지? 일단 들어봐. 변곡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친구는 어디로 볼록해요? 위로. 변곡점 기준 오른쪽은요? 아래. 아래로 볼록해. 변곡점이 오목볼록을 나누는 기준점이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내가 선을 이렇게 그었기 때문에 영역이 대충 보여 전체 몇 개가 생겨요? 일단 4개. 그치? 그리고 선까지 포함하면서 늘어나는 개념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오른쪽 위에 있는 너라는 점에서 점을 긋고 싶어. 선을 긋고 싶어. 생각을 해봐. 오른쪽 함수, 왼쪽 함수 나눠서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 함수 기준으로는 곡선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이 점이 오른쪽 함수에게 접선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0개가 나와. 근데 너가 왼쪽 함수에게 접선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너는 이제 몇 개? 하나 딱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알아들어? 여기서 몇 개? 하나 여기 그어진다고. 여기 있는 모든 영역은 한 개씩 그어질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정확히 너의 대칭된 이쪽 영역도 한 개씩 그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맞아요? 걔는 귀찮으니까 빼고 1만 붙일게요. 이렇게 똑같아요. 밑에 있는 이쪽 영역에서 그어보자. 너가 오른쪽 함수에게 그을 수 있는 게 몇 개야? 이 밖에 오른쪽 두 개. 이쪽 어딘가 하나, 이쪽 하나, 그렇지? 너가 왼쪽 함수에게 그을 수 있는 거 몇 개? 아직도 하나. 무슨 말인지 알아? 요 변곡 접선보다 왼쪽에 있어야 그을 수가 없는 거야. 오른쪽에 있을 때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접선이 몇 개 생긴다고? 세 개.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아이씨 너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근데? 아, 그래서 이쪽 영역에 몇 개가 있다? 그렇지, 너한테 세 개가 있다. 여기도 몇 개 있겠어? 세 개 있겠다. 이제 경계선들을 좀 봅시다. 그러면 이 라인 위에 있는 이 친구는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두 개겠죠. 나 자신과 왼쪽 너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너는 몇 개? 두 개가 돼요. 너는 몇 개? 두 개가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변곡점 위에 있는 요 접선 위에서는 어떨까? 너가 여기 하나 그어버렸잖아. 그리고 여기는 왼쪽 함수에 그을 수가 없지. 오른쪽 함수에 그을 수 있죠. 결론적으로 너는 몇 개? 두 개가 되겠다. 너도 몇 개? 두 개가 되겠다. 그럼 요 변곡 접선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 요거 하나 이외에 그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너는 한 개가 되겠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 이렇게 문제를 푸실 거라면 이 내용을 일단 써놓으셔야 돼요. 이거 그림을 그리든 뭐 외우든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저거 변곡 접선에서 그을 수 있는 게 하나라고 했잖아. 근데 왜 저 뭐라 그래야 되지? 저기 변곡 접선 좌우에 있는 거는 왜 두 개예요? 얘네? 아니요. 이렇게? 얘는 변곡 접선도 하나 있고 왼쪽 것도 하나 그릴 수 있지. 그러니까 저 부분을 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점, 변곡 점에서 하나로. 오케이?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그럼 저 선의 구간이 3개인 거예요? 맨 위, 맨 아래, 가운데? 그렇지, 그렇지. 변곡점 그 위, 그 아래. 오케이? 안 더하냐고? 아니야. 그냥 각각의 위치마다 달라지는 내용들이라서.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함수를 빨리빨리 그리면 편하죠. 요 친구 마이너스 2가 없으면 무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무슨 중분을 갖는? 3중분 갖는 함수죠. 어떻게 그릴 수 있어?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맞아? 그리고 여기서는 x축이라는 이런 친구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3중분을 지나는 선 이런 거잖아. 정확히 얘가 변곡 접선이 되어버리겠지. 맞아? 아까 했던 거 기준으로 어떤 느낌이 있어? 안 주지? 한 줄을 이렇게 들려서 좀 이렇게 눕혀놓은 느낌이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널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까? 곡선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이 3개씩 그릴 수 있죠? 맞아요? 얘네들은 1개씩 그릴 수 있고요. 그 나머지 모든 라인들은 2개씩 그릴 수 있는 게 기본 세팅이지. 맞아? 귀찮으니까 다 쓰지 말고요. 이 정도만 해놓을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너는 정확히 3중분을 갖는 지점이 0일 때인데, 그치? 맞잖아. 미분에서 0 나오는 지점이 0일 때니까. 근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요 값을 가져다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맞아요? 얘가 y는 마이너스 2라는 축일 거 아니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점 1,a라는 건 x 좌표는 1이라는 게 확정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 y축이 뭐야 이거? y축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미 y축이었는데 1,a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1,a가 여기 어딘가가 맞겠죠. x가 1인 이 지점 어딘가, 요 점선 위에 어떤 점인지는 a에 따라 바뀌겠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용이 몇 개 그어지길 바랬다고? 3개 그어지길 바랬잖아. 맞아요? 야 근데 생각해봐. 요 영역 전체는 몇 개 그어져? 1개 그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요 영역들도 어때요? 1개 그어지는 거잖아. 3개 그어지는 파트가 어디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맞아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럼 이 함수에다가 얼마 집어넣자? 1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일 나오지. 이 y 값이 y는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되죠. 요 파트는 얼마였어요? y는 마이너스 2 이런 상황인 거 아니었어? 맞아?
그럼 결국에 네가 말하는 A라는 이 친구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세 개를 그릴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이 마이부터 마일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요 풀이가 사실 더 마음에 들거든요 항상. 멋있잖아. 그치? 홍성민 이게 더 낫지? 어? 할 수 있겠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 할 수 있겠어? 몇 번 해보면 몇 번 해보면? 할 수 있겠어? 못할 것 같아? 1번, 2번 중에 누가 나아요? 아 1번이 나아요? 정리 열심히 하셔서 푸셔야 돼. 1번 접점 음. 콤마 t 세제곱 마이너스 2가 음. 어디서 나오는 t라고 설정하면 여기 y값이 t 세제곱 마이너스 2니까 그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접하는 개수. 이거는 그냥 접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 외우는 게 편하지. 근데 1번 방법을 못하는 건 추천을 안 하는 게 네가 이게 4차 함수가 나오잖아? 그럼 영역을 막 변곡 접수를 여러 개를 그려야 돼. 귀찮아져. 무슨 말인지 알아? 그때는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아 근데 무조건 난 두 번째 풀이 더 멋지거든요. 야 봐봐. 쭉 하는 거랑 쓱 쓱. 끝 이렇게 되는 거랑 이게 훨씬 멋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연습해보면 좋겠다 정도일 거고요. 도전은 좀 하세요. 그리고 혹시 본인이 수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건 하셔야 돼요. 오케이? 가끔씩 물어봐요. 자, 54번 굉장히 쉽거든요. 내용이 이래요. 요거 하나만 쉽게. x가 마이너스 k일 때 너가 항상 성립하면 좋겠어요 이랬잖아. 여기 있는 k를 뭐 하자? 넘기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식 3차식은 마이너스 k야 될 거란 말이야. 너 왼쪽에 있는 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어요. 오케이? 3차함수 그릴 수 있어. 그럼 3차함수 뭐 하자? 인수분해 하자. 그럼 x제곱과 x 플러스 6이 되니까 마 6에서 근을 갖고 0에서 중근 갖겠죠. 네. 맞아? 그럼 여기 마 6에서 근 갖고 0에서 중근 갖는 이런 3차를 그리세요. 검정색으로 그리는 것까지 필수 요건이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 4가 어딘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자. 똑같아. 또 똑같아.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와. 마6부터 0까지야. 여기 근, 정, 변, 정, 근 이렇게 있다 치자. 좀 기울어지는 걸 다 칠게요. 몇 칸이야? 3칸이야. 길이 얼마야? 6이야. 3칸일 때 6이면 한 칸일 때 2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이만큼 올라가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맞아요? 아! 마이너스 4일 때 y값이 얼마지 궁금하단 말이야. 마이너스 4를 어디에 집어넣자? 이 함수에 집어넣자. 그럼 그 결론이 32가 나와요. 오케이? 그럼 지금 문제가 원하는 상황이 뭐야? x가 마사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건 왼쪽에 있는 거 이 얘기죠. 그럼 왼쪽에 있는 것만 그리면 빨간색처럼 그릴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얘가 무슨 얘기했어? 함수랑 마이너스 k 중에 누가 크면 좋겠다? 마이너스 k가 크면 좋겠다. 언제? 항상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k가 요 제일 큰 너보다 높아야 되겠죠 당연히. 맞아요? 근데 32보다 뭐 해야 되겠어? 높아야 돼. 그게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30이랑 마이너스 k 중에 마이너스 k가 더 크다. 갖다 끼면 돼 안 돼? 지금은 돼요. 왜요?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얘가 이 함수를 안 먹고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32가 나올 수는 없죠. 함수값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정이 뚫려있는 함수일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k가 32가 딱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 얘기인 거 맞죠? 알았다고요? 네. k는 마이너스 32보다 작아야 돼요. 최대값 마이너스 3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안지우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가 요 행동을 연습시키면 할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돼. 그 다음에 요 친구를 그리는 것도 할 거야. 그거는 안 되면 때려서 시키는 거니까 해야 돼 그거는. 오늘 지금 둘이 1과제 풀 때 보니까 그래프 한 번도 안 그렸거든요. 맞아요? 그랬어? 구경 좀 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푸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항상. 왜냐면 어차피 또 나와야 되니까.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연습 꼭 하셔야 되고요.
요거 갖다 낄지 말지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판단은 사실 나처럼 하는 게 맞는데 정 모르겠다면 이 생각해야 돼. 야, 갖다가 없으면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니? 열린 구간에서? 없어요. 3층 구간이어야만 해. 뭐 이 정도 얘기일 거야. 만약에 얘가 실수 K가 아니라 정수 K면 이제 니네가 오답되기 되게 좋지. 무슨 말인지 알아? 마이너스 30보다 작다, 같다, 낄지 말지 고민 중 답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3 이렇게 있어. 못 골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직 이거 안 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 제가 원래 저랬어요. 모르지. 어릴 땐 안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무슨 말 한 거냐면 서로가 친구잖아, 쟤네가. 그러니까 아 공부하기 싫어 안 해 하면 옆에 있는 애가 딱 보고 나도 안 해야지. 서로 누가 공부 안 하나 내기하는 느낌으로 계속 양손 피드백을 해. 생명과학 배우세요? 생명과학 배운 사람 너만 있어? 양손 피드백 아시죠? 양손 피드백을 계속해. 계속 그 로직이 강화되도록. 공부 조금 안 했는데 얘가 보고 배우고 얘가 안 하니까 얘가 보고 배우고 트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심심해서 트레이닝 딱 했어. 혼자 있었으면 이걸로 넘어갈 거? 멋지다. 나도 해봐야겠다. 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는 거잖아 지금. 자 58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현이 좀 중요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구간에 따른 함수가 있는데 그냥 그 위에다 이거 보인 김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수능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표현법들인데 이 내용이 아마 수능 특강이 있을 거야.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있을 거야. 없으면 슬픈 일이지만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표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냐면 첫 번째 표현은 fx1과 gx1이 있을 때 fx1이 크다라는 문장이 있을 거고, 오케이? 두 번째 문장은 fx랑 gx 중에 fx가 크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둘의 차이점이 살짝 있어. 그러니까 문장의 앞에 그게 깔려 있어. 뭐 실수 전체 x에서 뭐 이렇게 깔려 있을 거야. 오케이? 뭐 해당 구간 속의 x에서 이런 식으로. 얘는 같은 x를 기점으로 비교를 하죠. 맞아요? 같은 x를 기점으로 비교를 하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같은 x 싹 그어보면 f가 크죠? 네. 싹 그어보니까 누가 커? f가 크죠? 네. 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은요 그냥 모든 시점, 모든 순간에 어떠면 좋겠다? f가 g보다 크면 좋겠다 이 얘기야. 근데 얘의 차이점이 뭐냐면 x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굳이 x1 이렇게 쓴 게 그때 여기 딱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얘는 그냥 변수 x고 얘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단 한순간도 f가 g보다 작아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처음에 그렸던 그림처럼 생겨 있을 때 이 시점일 때의 f 값이랑 이 시점일 때의 g 값이 보면 누가 커요? 이때는 g가 크지. 맞아?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 말이라고요. 단 한 번도 f의 가장 작은 구간, 오케이? g의 가장 큰 구간 비교했을 때 그래도 f가 크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걸 지금 언급 안 하면 까먹을 것 같아서 언급을 좀 드리고요. 두 가지 표현법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랑은 정확히 관련은 없어요. 보니까 기억이 나서 그래. 연상이 돼서 그래요. 오케이? 넘어가자. 요것도 굉장히 뭐 똑같은 얘기죠. 이 친구는 원래 안 풀어주려고 했는데 어제 어떤 친구가 못 풀 것 같으니까 한번 풀어주세요 해서 알려드리거든요. x가 0보다 클 때 너가 항상 성립하면 좋겠어.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죠. 여기 있는 함수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a로 지금 뽑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전개해서 뭐 하자? 넘기자.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요 3차 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려야 돼. 얘를 일단 뭐 하자? 미분하자. 미분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근이 x랑 3x-2a로 써져 있죠. 그래서 근이 얼마? 0과 3분의 2a야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럼 당연히 네가 케이스를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3분의 2a가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0보다. 네. 알아들어야 돼 말을? 그래서 결국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케이스 나눠야지 하고 케이스를 나눠요. 그럼 이제 문제가 굉장히 편해. a가 0보다 크다면 다른 말로 너가 양수라면 오케이? 그러면 0 그 다음이 a니까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a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0보다 작다면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3분의 2a 여기가 0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무슨 말하고 있냐면 0보다 큰 곳에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0보다 큰 곳에서 그럼 0보다 크다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야?
0보다 크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너 빨간색 부분만 함수로 인정할게 이 얘기잖아. 맞아요? 이 빨간색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빨간색 부분이 언제나 누구보다 0보다만 크면 좋겠다는 얘기죠. x축보다만 크면 좋겠다는 얘기지. 맞아? 야 그러면 봐봐. 이 빨간색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빨간색 함수의 최소는 어디서 나와요? 3분의 2에서 나오겠지. 여기가 최소 아니야 빨간색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에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요 함수 요거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 값이 있을 거는 계산이 귀찮아서 네모라고 치자. 그 계산이 있다면 뭐 하시면 돼요? 얘랑 0이라는 x축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커야 돼? 네모가 항상 커야 되죠. x축이 이렇게 들어있든가 혹은 아래 들어있어야 언제나 빨간색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맞아요? 내 말 알아들어요? 조금 어렵지 지금. 어디선가 무슨 말이야 뭐 이런 게 좀 있죠. 다시 요 왼쪽에 있는 이 친구 빨간색 함수 뭐야 지금? 빨간색 함수랑 0 중에 누가 커라? 빨간색이 커라. 언제? 항상 커라 이 얘기야. 근데 이 빨간색의 제일 작은 부분이 요 네모값이야 네모값. 오케이? 네가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네모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거보다도 누가? 0이 더 낮거나 같은 것까지는 된다는 거지. 맞아? 이 가장 작은 너보다 0이라는 x축이 아래에 있으면 문제 없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 같은 것까지는 얘가 봐준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다는 거지. 네모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야. 네모를 구하는 방법은 3분의 2a를 함수에 대입하자. 뭐 나오겠죠 a에 대해서.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0이잖아요. 0 이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서 최소값도 결국 0에서 나올 거 아니야. 너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a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 네모가 a제곱일 거고 똑같은 맥락으로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이렇게 되겠지. 가능한 a를 구할 수 있겠죠. 끝. 뭐 이 정도 문제인 거예요. 해보시고 끝까지 해보시고 안 되면 또 갖고 오시는 걸로 얘기를 드릴게요. 속도가 속도 들어가자. 자 페이지 속도가 속도 부분 좀 펴시고요. 얘기를 좀 해보자. 응? 물리예요? 물리는 아니지 수학이지. 자 기본 마인드를 볼게요. 기본 마인드가 없어요. 너무 쉬워. 진짜 너무 쉬워. 나는 어제 이거 약간의 충격을 받긴 했지만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하나 물어보자. 최대 최소에서 가져야 되는 기본 마인드가 뭐야? 시작 끝? 함수를 그리자가 기본 마인드죠. 중요 포인트는 시작 끝 극대 극소를 찾자 이거고. 맞아. 앞에 들어가면 있어. 내가 써놨을 거야. 방정식 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뭐야? 근을 찾자 이거였지. 얘는 쉬워서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이제 여기서부터 니네가 미분이 정확히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애초에 미분이 뉴턴이 만든 게 있고 라이프니츠가 만든 게 있잖아. 라이프니츠는 좀 수학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뉴턴은 무조건 물리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초등학교 다니셨죠? 네. 거속시 배웠지? 네. 맞아? 그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거 알고 있단 말이야. 네. 여기까지 오케이? 식을 바꿔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이것도 괜찮죠? 여기까지 불만이 없어. 맞아? 우리가 이전까지 하는 모든 내용이 이런 거거든? 집에서 학교까지 갈 거야. 집에서 학교까지 몇 킬로다? 이런 걸 알고요. 출발해서 딱 가보니까 8분 20초 걸렸다 이렇게 시간을 알지. 맞아? 그러니까 항상 뭘 구했었냐면 전체 거리랑 전체 시간을 줘. 그러니까 내가 당장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속도로 걸어가더라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거리 전체 시간을 갖고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 내가 빈칸을 몇 개 뚫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빈칸이 있니? 네. 순간 속도보다는 빨리빨리 써놔. 그래서 다시 전체 거리 전체 시간을 알고 있으니 순간순간은 몰라도 전체에 대한 평균은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건데 속도의 개념 자체가 누구분의 누구야? 시간분의 거리죠. 맞아요? 그러면 시작할 때 시간은 0이고요. 끝날 때 시간은 얼마 이럴 거고 시작할 때 거리는 0이고요. 끝날 때는 얼마 이거니까 시간분의 거리는 결국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은 말이잖아. 네. 내가 이름을 거리를 y라고 치고 시간을 x라고 치잖아. 그럼 얘가 x분의 y가 되니까 속도라는 말 자체가 기울기예요 애초에. 니네가 작년에 통합과 공부를 좀 하셨으면 등속운동, 등가속운동 이런 거 할 때 기울기가 속도다 이런 걸 배웠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균 속도는 정확히 평균 변화율 이 말이야. 이건 좀 썼으면 좋겠어. 평균 변화율은 쓸 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변화율은 정확히 똑같은 말이야. 속도를 변화율로 치환하셔도 괜찮다. 이거 좋게? 그럼 평균 변화를 우리가 이번에 배워서 그렇지 원래 애초에 저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불만이 없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 있잖아. 네. 맞아? 그럼 밑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 미분의 개념을 적용시켜보자인데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겨울방학 때 개념 수업할 때 계속 했던 말이거든요. 두 점이 있어. 두 점의 기울기를 우리가 무슨 기울기? 원래 그냥 기울기를 부르다가 고2부터는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불렀지. 근데 그 두 점을 어떻게 해요? 가깝게 만들죠. 얼만큼? 극한만큼. 이렇게 쭉쭉쭉 가깝게 만들지. 여기 한 점처럼 보이게. 그럼 이 한 점에서의 길이를 왜 뭐라 불러? 미분계수 이렇게 부르지.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불렀죠. 네. 다른 말로 또 접선의 기호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가 막 한 점의 기울기네 뭐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알고 있던 이 모든 내용에 극한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정확히는 극한을 적용을 시키면 이게 분수니까 나누고 있는 거잖아. 지금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고 있는 거잖아. 극한을 붙이면 아주 잘게 나누겠죠. 그래서 미분이지 애초에 이름이. 맞아? 미분을 적용시키면 전체 거리 전체 시간이 어떻게? 아주 짧은 거리 아주 짧은 시간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면 그게 속도는 속도일 거야. 근데 언제의 속도야? 전체의 속도야? 아니요. 언제 속도? 그 시점에서 그 순간에서의 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너를 내가 순간 속도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아까 속도를 누구로 바꿀 수 있다 했어? 변화율. 그럼 얘가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미분 계수가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본인들이 뭘 하시면 되냐면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 오케이? 순간 속도는 순간 변화율 또는 다른 말로 미분 계수랑 완벽히 똑같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개념 때문에 미분이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듣고 있으면 당연하죠 또. 네. 신기할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건데 조금 더 미분이 와 닿으세요? 어림없니 너? 어림없어?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갈 거야. 여기서 저기까지 갈 거야. 여기 가는 동안 여기가 거리가 몇 미터지? 3미터쯤 되는데 5초 걸렸네. 너무 느리다. 3초 걸렸네. 1미터당 1초씩 가네. 1미터 per 세컨드 이렇게 하잖아. 그럼 평균이잖아 평균. 근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갔냐면 3초 동안 가는데 처음에 조금 빨리 갔다가 그 다음 조금 천천히 가서 3초 만에 간 거야. 그럼 순간마다 속도는 계속 다를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극한 미분을 활용을 하면 아주 짧은 시점마다 계속 쪼개서 보겠다는 거야. 이만큼씩 이만큼의 거리씩 이렇게 쪼개서 보겠다고. 그럼 진짜 이때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순간 속도야 이렇게 부른다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속도 들어갈게요. 같은 면하고 가속도 좀 보자. 가속도라는 말 자체가 더하는 거잖아. 속도를 더할 가짜의 속도잖아. 속도를 더하는 양 이건데 결론적으로 시간당 속도를 얼만큼 더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야 근데 뭐뭐당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야? 분? 어째 나눈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너네 5명 있어요. 만두 인당 2개씩 가지세요. 무슨 말이에요? 만두가 10개가 있는데 인당 2개씩이니까 5명으로 나눠서 2개씩 가져가란 말이잖아. 네. 맞아요? 그럼 뭐뭐당이라는 건 애초에 그걸로 나누겠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어떻게 써져 있어?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더해지냐 이 얘기죠. 네. 맞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요. 가속도라는 친구는 속도라는 친구를 시간으로 나누겠다는 말이랑 똑같겠지. 네. 맞아? 예를 들어 가속도가 2야. 얘는 1초마다 2씩 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3초 후에 속도 얼마큼 올라가겠어요? 6만큼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럼 반대로 가속도가 얼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2라고 부를 수 있겠지. 3초 동안 6 올라갔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가속도 자체가 시간분의 속도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건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니네가 뭐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등가속도 운동 작년에 배울 때 등가속도 운동의 시간거리 그래프 보면 시간에 따라 거리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차함수 그릴 거야. 왜냐면 등가속도니까 가속이 상수잖아. 그렇지? 가속이 상수면 속도는 1차겠지. 1차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거리는 2차로 올라가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야. 결론. 가속도, 어느 가속도? 순간 가속도 얘기하는 거긴 한데 가속도라는 말은 속도의 미분계수겠죠. 맞아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네모칸 써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xt, vt, at 이렇게 돼 있는데 x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위치. v가 속도, 속도. a가 가속도. 엑셀레이터 할 때 엑셀 있지, 엑셀. 네.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죠. 가속을 하지. 네. 가속이야. 오케이. 아니 근데 속도에 미분해서 쓰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어. 나온다. 왜? 너무 싫어? 뭐가 더 싫어? 이런 재밌잖아요. 전에 혐오스러워. 재밌고 그럼 그냥. 활용이 근데 되게 쉬워. 우리 풀어보면 알아. 근데 얘가 약간 이런 거 근데 개념이 되게 쉬워. 풀어보면 알아. 이거 한숨 쉴 이유가 없어.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기하하는 사람. 너 기하하니? 니네들 몰라요. 몰라요? 3월 때 하는 기하를? 3월 때 하는 거 같아. 너네 뭐 기하해? 너 기하해? 뭐야? 니네 학년에 기하가 있어? 하는데 어. 아니요. 무슨 말이야? 하는데 안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벡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리긴 하죠? 네. 벡터가 뭐예요? V? V? 아니 그 기억나요? 이렇게 할게요. 내가 어제 저 스칼라 알아요? 스칼라. 스칼라 알아요? 너 알아? 몰라? 벡터랑 스칼라가 처음 있거든? 들어봤는데 벡터 들어봤지? 벡터랑 스칼라가 있는데 몰라도 돼 일단. 공대 가시는 분은 아시는 게 맞고요. 필수 조건이라서. 스칼라는 양에 대한 개념이야. 많다, 적다 이런 개념이야. 니네가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스칼라 얘기야. 지금까지 하는 건. 그러니까 뭐 3, 마이너스 10 이런 거 전부 양이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걔네들은 스칼라 얘기인데 벡터는 방향이에요, 방향. 거기에 방향이 추가되면 돼 그냥. 요 길이가 몇 cm쯤 하지? 한 60쯤 하고 가거든요. 60cm 정도. 일단 딴 얘기니까 60cm 정도 해요. 그럼 얘를 우리가 무슨 양? 스칼라 양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를 들어 얘가 화살표야. 그리고 정확히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60cm인데 어디로 가는지 표현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니네가 하는 것들이랑 수준 낮은 뭐 2차원에서 뭐 오른쪽 가는 왼쪽 가는 이거밖에 없거든. 정확히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밖에 없잖아. 네. 그럼 방향을 그냥 프리마로 표현을 하죠. 3차원 공간만 돼도 요건지 좀 다 다르단 말이야. 그거 표현하러 벡터가 있어요. 어쨌든 내용은 그러고요. 어렵게 듣지 말고 위치랑 거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이죠. 네. 너 나랑 거리가 어느 정도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위치에 관련이 있어 없어? 당연히 위치와 관련이 있지. 내가 일로 가면 거리가 달라지는데. 맞아? 그러니까 위치랑 거리는 관련이 있는데 조금 얘기가 달라. 왜? 위치는 정확히 좌표를 표현하는 거니까 뭐 풀 많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리는 그쵸 거리니까 절대값의 얘기죠. 양수의 개념이지. 똑같아. 속도랑 속력이 있어. 내가 그리고 어제 카톡을 보냈잖아. 그게 이 얘기였어. 내가 어제 그때 거짓말을 해버렸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속도의 도자가 길 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속력은 힘이잖아. 그러니까 속력은 힘의 크기를 얘기한다. 에 대한 개념. 속도는 길 도가 붙었으니까 방향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너무 뇌피셜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했어. 근데 그럴만 하잖아. 얘기를 했어. 아니었어. 도자는요 정도를 나타낼 때는 도자고 사실은 말이 바뀌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더라고. 온도, 각도 이런 거 할 때 도자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사실 속도의 정의 자체가 빠르기의 정도 이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거에 방향을 붙여버렸다. 사실 얘가 속력이 힘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물리량에서 힘은 방향을 갖거든요. 바뀌면 좋겠다는데 일단 우리 그렇게 간다.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오케이? 속도는 방향이 있다 없다? 있다. 속력은 방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얼마큼 빠르냐만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약간 속도의 문제가 뭐냐면 평균 속도를 구할 거야. 평균 속도를. 봐봐. 여기서 출발해서요. 원을 그려요. 등속 원운동을 해요. 오케이? 원을 그려. 여기서 시작. 내가 끝나고 나서 관찰했던 여기야. 오케이? 위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거리 변했어 안 변했어? 거리는 변했어. 이동을 실제로 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얘가 위치는 변화가 없지만 거리는 변화가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0이야 얘는. 위치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속력은 존재했어요. 빠르게 돌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그 정도 얘기일 거고요. 이거를 나는 근데 사실 니네가 아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속도랑 속력 중에 누가 양수니 물어보면 속력이 양수야. 왜 네가 속도를 구했어? 마이너스 12m/s요. 이상하니? 아니요. 일로 가면 플러스면 일로 가면 뭐야?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럼 잡은 거에서 마이너스가 나와도 되는데?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어제 이거를 하는데 애들이 막 모르는데 잠깐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고 막 포기를 하고 싶대 갑자기. 그래서 나는 이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 세상이 다르다. 문을 열고 어제 원장님 안 계셨어요. 퇴근하셨어갖고 문 열고 질문쌤한테 이 상태로 소리 질러서 쌤! 속도랑 속력 차이 아세요? 뭐라 얘기를 해. 방향 요거 차이 아니에요? 속도가 방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 그래서 애들 못 들었어. 요즘 뭐라세요? 그래서 그냥 방향 차이 아니야 뭐 말하시는데 다 알고 있잖아. 이거 상식이야. 이거 넘어갔어. 저녁에 카톡이 오더라고. 근데 아까 왜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혹시 저의 지식을 테스트하신 건가요? 내가 이거 뭐지? 애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물어봤다 했더니 다행이다. 이렇게 유식하면 스택을 쌓아놔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틀렸으면 쪽팔릴 뻔했대. 그래서 괜찮아요. 애들이 질문 대답 못 들어갔고 몰라요. 어차피 했더니 막 이럴 때 유식한 스택을 쌓아놔야지. 나중에 실수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건데 지금 안 쌓아보면 나중에 실수하면 바본가 뭐 이 생각을 한다고 아쉬워하더라고. 그리고 애들이 질문해놓고 대답 뭐라 했는지 안 궁금했어요. 이 호기심도 없는 새끼들 이래서 궁금해해서 알려줬어요. 이러고 끝냈거든. 그 생각이 나서요. 이 얘기예요 지금. 방향이 있다 없다의 차이를 아시면 되고요. 사실 난 근데 이걸 왜 알 줄 알았냐면 인터넷 많이 하시다 보면 아이폰 새 거다. 인터넷 ADHD가 더 잡아놨네. 언제 샀어? 좋다. 어쨌든지 간에 인터넷 보다 보면 그런 포스트잇 붙어있는 거 뭔지 알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럼 그 밑에 포스트잇에 뭐라 써져 있어요? 속도는 방향을 포함한 벡터이므로 속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짤이란 말이야. 알죠? 네. 몰라? 알아 몰라? 위에 거구나. 위에는 알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거 몰라? 이건 알지? 이 문장 알지? 네. 거기 반박 있는 포스트잇 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반박이에요. 그게. 반박이야. 저는 속도는- 댓글로 봤어요. 속도는 방향을 포함한 벡터니까 속력으로 쓰셔야 돼요. 내가 그거를 난 진짜 초딩 때 봤던 것 같아. 진지충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나 똑똑하다 생각했어 그때. 멋지다. 누가? 내가 선생님이? 어릴 때 멋지다. 그래서 난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속도가 방향입니다.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자 넘어가서 문제를 풀 건데 이게 진짜 문제가 너무 쉬워. 근데 요거 하나만 언급만 하고 갈게. 근데 얘 쓸 때 여기 XT, VT, AT를 썼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치를 결정할 때 필요한 변수가 시간이죠.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 xt 이렇게 쓴 거야. 시간에 따라. 시간에 따라 바뀌는 위치잖아. 똑같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속도 vt 이렇게 쓰는 거야. 시간에 따라 바뀌는 가속도 at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오케이?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얘가 매개변수라서 내용이 참 쉬워요. 일단 니네들은 여기 밑줄은 이걸 쳐야 돼. 수면에 닿을 때 그때의 속도를 찾아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한테 물어보는 게 평균 속도인지 순간 속도인지 당연히 순간일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순간인지부터 찾는 게 당연하죠. 수면에 닿을 때 이랬어. 니네 이거 글씨 많다고 어려워하지만 4줄밖에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높이가 이거야 이렇게 써놨죠. 시간에 따라 위치 높이가 이렇게 변한다 이 얘기를 했잖아. 맞아요? 그럼 수면에 닿는다라는 건 높이가 얼마겠어요? 0. 0이죠. 수면으로부터 높이니까. 네. 수면에 딱 닿는다는 건 높이가 0. 0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누가? 위치, 높이 너가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때인 거구나 이 생각으로 가는 거 일단. 어렵지 않잖아요. 맞아요? 가져다가 정리를 쭉 하면 7치만 t제곱이 25분의 64가 나와요. 왜? 그냥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럼 t는 누구야? 5분의 8. t 5분의 8에 여기가 나왔어.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하다? 속도가 필요하다 이랬잖아. 속도 구하려면 x를 뭐 하자? 미분하자.
위치의 미분이 속도라고요. x를 미분하면 v가 되고요. 오케이? 너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t 자리에 누구 집어넣자? 5분의 8을 집어넣자. 오케이? 5분의 8을 딱 집어넣으면 그 결론이 마이너스 16이에요. 마이너스 16 나와도 되는데 돼요. 당연히 돼요. 위치에 떨어지는 거니까 위로 가는 걸 플러스 붙으면 아래로 가는 걸 마이너스 2개죠. 맞아요? 마이너스 16 굳이 원한다면 미터 퍼 세크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미터는 맞고 그렇지 미터 퍼 세크가 맞아요.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문제 풀이 어때요? 아 솔직히 근데 이거 할만하지 않아? 안주? 이거 내가 풀 때 사실 글씨도 아니고 난 식 보고 이거 보고 끝낼 거란 말이야. 이거는 시험장에 이건 하나 나오고요. 뒤에 적분에서도 하나 나오거든? 한 2개 정도 나올 거고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어려울 수가 없어요. 얘는 어렵게 안 내. 이거 몇 번이었죠? 이 정도로 나오면? 이 정도? 이 정도로 나오면 그냥 7, 8, 9 정도에 나올 거야. 그저 못해요. 아 이거 하면 할 수 있어. 아니 왜 못해? 다시 할까? 우리 서윤이를 위해서 내 밑에 문제도 하나 풀어볼게요. 잘 봐봐. X축 위를 움직인 동탄 위치가 이거야. 오케이 위치 이거야. 얘가 원점을 여러 번 지나나봐. 난 잘 모르겠는 원점을 여러 번 지나나봐. 아 그리고 이거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입니다. 좌표평면 아니고. 그건 니네가 못해요. 그래서 원점을 지날 때 다른 말로 원점 지나려면 이 말 자체가 x가 얼마라는 거야? 0. x가 0일 때 이런 얘기잖아. 그럼 x가 0 되는 지점을 찾자. 0 되는 지점은요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인수분해 시작합시다. t로 묶어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다시 또 묶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t가 언제일 때? 0일 때, 1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0일 땐 볼 필요가 없어요. 시작하는 그 시점이 원점이었겠지 뭐. 맞아? 그럼 마지막으로 원점 언제 지나요? 3일 때 지나네? 아 그러니까 마지막 원점은 3일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때 뭘 찾자? 속도 찾자. 속도 어떻게 해요? 미분해요. v는 3t 그렇지 3t제곱 8t. 마이너스 8t 이거잖아. 네. 맞아요? 안주 알아듣고 있지? 그거에 3을 넣어요. 3 넣어요. 3 집어넣어. 27 마이너스 24 하면은 3 합쳐서 6. 끝 이런 거라고. 이거 어려우면 안 돼. 이거 어딘가 고장나신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어려워 혹시? 어려우면 미안한데 어려워? 아니 어렵냐고요? 너 어려워? 안 어려워? 너 어려워? 조금 어려워 그래도? 어려워? 일단은 이거 꼭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머지 다 찍어. 얘는 맞춰야 돼. 연습 꼭 해야 돼. 이거는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야 희망. 이 남은 시험 범위에서 제일 쉬운 것이야. 자 66번 볼 필요 없어요. 니네는 66번 대신에 64번을 한 거야. 중요한 건 이거야. 원점 지날 때 그랬죠 얘는. 얘는 다른 건 상관없는데 이게 적분 들어갔을 때 또 필요해갖고 원점에서 출발한다 이런 거 있지. 그 말들을 체크는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필요가 없거든 문제 풀이할 때. 근데 나중에 적분까지 들어오면 이것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얘 체크하는 건 습관으로 좀 잡아두자 이 정도일 거고요. 넘어가 71번 봅시다. 얘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잘 알아들을 거야. 문제 풀이는 계산 빠르게 하면 되니까 말을 알아들어야 돼. 원점 출발 오케이. 그 다음 위치는 이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A라는 곳과 B라는 곳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얘를 위로 올렸어요. 만약에 만졌어. 그럼 얘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지겠죠. 그럼 그때 속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좀 감소하다가 0을 찍고 떨어지겠죠. 멈추고 떨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단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생각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가 잠시 0이 찍힌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0을 찍히고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 갔다가 멈추고 더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전후의 부호로 반대여야 될 거야.
이거를 내가 어제 이거 20번을 던졌는데 못 알아들으시길래 이 말도 한번 해볼게. 물건이 올라가다 떨어져요. 오케이? 그럼 이거 이제 위치에 대한 표현이잖아. 위치. 시간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 지점을 뭐라 불러요? 극? 대 이렇게 부르지. 네. 야 그럼 극대일 때 도함수 어때요? 부호가 뭐 해야 돼? 바뀌어야 돼. 증가하다 감소해 이렇게. 맞아요? 야 위치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라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자연스럽게 속도 0 돼야지. 부호도 바뀌어야지. 당연한 거잖아. 맞아요? 또 편한 대로 이해하시고요. 아하 그렇군.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이 제일 중요했고요. 어제 풀 때 내가 하나 틀렸거든요. 이 내용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빨리 보자. 너 미분해. 당연하게 괜찮죠? 그리고 얘가 미분을 하는 이유가 뭐야?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궁금하잖아. 그렇지? 그럼 너가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을 찾자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를 수행을 했던 1과 2에서 뭐가 돼요? 0이 되어버려요. 맞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어제 뭐 하고 틀렸냐면 여기까지 했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얘가 x잖아. 두 번 운동 방향 바꾸는 t를 찾아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a, b를 더하면 여기 9분의 27 해갖고 정답 3 이렇게 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얘는 t가 아니라 뭐야? x죠 x. 위치. 시간이 1일 때랑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인정해. 근데 시간이 1일 때 위치는 얼마고 2일 때 위치는 얼마고가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알아듣냐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요 친구의 두 분이 1과 2인 걸 인정하죠. 그리고 1과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죠. 두 군이 나왔으니까 지금. 그렇지? 운동 방향이 바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t가 아니라 x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1과 2일 때의 위치를 찾아놔야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t가 1일 때 x 얼마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t가 2일 때 x 얼마예요?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 결과값들을 더해주세요 이 얘기였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정답이 2분의 27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을 거고요.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어.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정말 쉽기 때문에 꼭 풀어왔으면 좋겠다고요. 마지막에는 또 요거 하고 갔거든요. 빨리 볼게. 자, 운동방향 몇 번 바뀌는지 체크 시작. 네? 운동방향 몇 번 바뀌는지 체크 시작. 정답 얼마게? 다섯? 땡. 여덟 번. 땡. 야 이거 V야 V. V가 뭐였죠? 속도. 운동방향 바뀐다는 속도가 0 되는 지점. 부호도 바뀌는 지점이죠. 맞아요? 0 되는 지점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지만 부호까지 바뀌는 거 보면 하나, 둘, 셋, 끝 이렇게 돼요. 세 개가? 여기 부호 바뀌잖아. 네. 여기 부호 바뀌잖아. 여기 부호 바뀌잖아. 너네가 운동방향 바뀌는 지점이야. 6개예요. 어? 네? 네? 뭐라고? 아니, 다시 해봐. 해봐. 아니 부호 바뀌는 거 3개잖아요. 근데요? 0 되는 거 3개잖아요. 0 되면서 부호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3이에요. 정답은 3이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